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처럼 읽고 연암처럼 쓰라. 이 시간인데, 그 전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호윤 선생님이 또 마라톤 매니아라고 해야 됩니까? 예, 매니아입니다. 예, 매니아. 마라톤을 아주 즐겨 이렇게 하시는데, 최근 마라톤 연습인가 이렇게 공원에서 이렇게 하시다가 무리를 하셨는지 인대가 끊어졌답니다. 그래서 한 달 가까이 이 가려를 좀 하시고 또 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렇게 선수 나오셔서 다시 이제 촬영하시게 됐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동안 큰 고생 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하는군요. 좋습니다. 자, 오늘은 우선 우리 27개 정치위일을 예.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선생님 또 우리가 나쁜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한국경제신문판 다산처럼 읽고 연암처럼 쓰라라고 하는 책이 다시 개정판으로 나왔습니다. 새롭게 이렇게 나와서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소명 출판사입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은 더 밝은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서점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 책으로 나왔습니다.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구독도 많이 좀 해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자, 선생님 오늘 정치위일이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부제를 보니까 정기를 뭉쳐 하나로 만들어라. 예. 그 얘기인데 요 얘기에 곁들여서 좀 쭉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여기 오래간만에 제가 참 한 달이 넘도록 참 제 서재에만 있다가 이제 나들이를 하면서 어떠한 그 작가의 글쓰기에 관해서 지금 들으면서 왔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랬더니 굉장히 350만 부 팔린 작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여자분이신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가장 두 가지는 열심히 써라 뭐라 다 맞는데 하나는 그게 문학과 관련된 책인가요? 소설가신 것 같아요. 소설가신 것 같은데. 이 시대의 소설가가 350만 부 팔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소설가인지 시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현대문학을 잘 모르니까. 그래요? 이름을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해가지고 이제 드리지 않는 건데. 350만 부가 팔렸다고 하면서 자기는 글을 쓸 적에 그 계획서를 먼저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글을 쓰기 위해서 자기는 이제 개요를 짜놓고 그런다 그랬는데 저는 그거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랬냐면은 글은 이미 마음속에 어떻게 쓸 게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써야 된다는 거, 사회를 보는 것은 현실적인 것은 사실은 똑같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여기 카메라 있고 있고 여기 있고 똑같이 보는데 그것을 내가 마음이 어떻게 받느냐. 그리고 그것을 꼭 써야 될 만한 것을 잡아내야지만 내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내 마음속에 이미 착상이 된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앉듯이 그 글감도 주제가 내 마음속에 사실 와서 앉거든요. 그 다음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글쓰기 책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참 괜찮다고 하는 거는 쇼생크 탈출하고 미저리의 원작자인 스팅킹이라는 사람이 지금 유혹하는 글쓰기라는 책이에요. 유혹하는 글쓰기. 그 책에는 어디도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글쓰기 책인데 2분의 1이 자기 얘기더라고요. 나는 어렸을 적에 우리 엄마가 출근을 하면은 와가지고 이제 뿌냐뿌냐 어떤 식모가 나를 깔아안고는 방귀를 껴대고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다쳤을 적에는 나는 아파 죽겠는데 옆에서 킬킬거리고 묻고 그래서 왜 이런 찹스러운 사담을 할까 그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2분의 1이 지난 뒤에. 나는 유적발굴자다. 내 주변에 이미 글감이 있다. 그
밖에 것을 쓰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난 그거를 그냥 골라서 있는 대로다가 그것을 갖다가 그냥 뽑아내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굳이 내가 무엇을 쓰겠다. 이런 개요짜기가 뭘 필요하느냐, 거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그런 식으로 글을 쓰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하면은 책을 낼 수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책을 내기 전에. 그 소설가가? 네. 책을 내기 전에 그렇게 하면은 당신도 350만 부를 팔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거는 짜집기잖아요. 그건 너무 상업적인 거 아닌가요? 아니, 제가 볼 적에는 이제 그런 거예요. 짜집기 같다라는 거예요. 너무 글을 갖다가 자기가 뭐 다음에 못 쓰고 이거를 해놓고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장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저는 글이라는 것은 그 마음에 이미 들어와 있는 어떤 착생, 현실적으로다가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갖다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그 마음이 필요하다고 먼저 얘기를 해줘야지. 너희들이 이렇게 글을 쓰면은 책을 날 수가 있다. 그 책 많으면 뭐합니까? 가지고 후두룩한 게 책인데.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많이 팔릴 수 있다? 그 다른 사람들한테 구미에 맞는 책을 쓰면 그게 무슨 책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왔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기 이제 주제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글쓰기에서 주제인데. 사실 주제라는 것은 이미 마음속에 그 주제가 착상되어 있는 것이지 글을 쓰는 과정에 주제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글을 쓸 때는 문장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도 아주 정밀하면 좋지만 주제는 망원경으로 보든 매직이 놓고 따라잡으면 좋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제가 아프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구도자들은 쉬워요. 우리보다 살기가 쉬워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명석하니 무슨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쉬울 수밖에 없어요.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 이런 분들이. 왜냐면은 그분은 자기의 목적지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있고, 성모 마리아가 있고, 석가모니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석가모니가 보이지가 않잖아요. 일반 사람들은요. 그러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거 망원경으로 보든 멀찍이 놓고 따라잡는다가 이제 그런 거죠. 그분들에게는 석가모니가 저기 있으니까 이렇게 가다가도 석가모니 있는 쪽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저렇게 가다가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가다가 보면 길을 잃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주제라는 게 없으면은 글 쓰기는 어렵죠. 여기 뒤에다가 백그라운드에다가 석가모니, 예수님 이렇게 다 갖다 놓으면 그래도 좀 도움이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 오다가 참 두 개를 들었는데요. 하나는 또 글쓰기 그 양반 나도 그 재미있게 읽은 분인데 그 양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 쓰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15분 동안 얘기하는 건 프로가 있는데 거기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 세계 직업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직업이 뭘 것 같아요? 글쎄요. 아마 종교인들이 제일 가장 오래 살지 않을까요? 딱 맞추셨어요. 예, 종교인들이. 이미 목적지가 보여. 그러니까 그럴 게 없어. 그리고 가정이 없잖아요. 오늘 무슨 참 우리 아들아 학교에서 전화 오거나 이런 일이 없잖아. 그런데 종교인이 1위, 그 다음에 2위는 모르실 것 같아요. 2위는 누굴까요? 모르겠어요. 세상 아주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따지고 본다 그러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거짓말도 막 시키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스트레스 안 받고 스트레스 안 받고 거짓말 시키더라도 그거 금방 있는 사람들 정치인입니다. 그렇겠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원광대학에 있는 그 의대 교수가 그거를 20년간 조사를 했대구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부고란이 없는데 옛날에 부고란이 있었잖아요. 그 부고란에 이제 실린 글을 했는데 가장 종교인, 그 다음에 정치인. 그래가지고 쭉쭉쭉쭉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누굴 것 같아요? 작가들이죠. 작가들, 글 쓰는 사람들. 고심 참담의 고액의 길을 걷는 사람들. 여주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61세라고 그러더라고요. 61세.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과 저는 직업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똑같이 나왔대네요. 세계적인 추세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 작가 그다음 그 중에서도 이제 시인들은
더 단명하죠. 시인들이 더 단명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런 통계가 있다고 그래서 저도 곰곰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자, 오래 살려면 이제 앞으로 시를 좀 덜 써야 되겠다. 안 써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 그리고 보니까 두보 200 다 예. 62전에 좀 돌아가셨네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 지금 저 시청하시는 분들도 오래 사시려고 그러면 당장 이거를 끄시고 글을 멀리 하시면은 오래 살 수 있고 정치 쪽이나 아니면은 그 종교의 길로 가시면은 그럼 어떡합니까? 이게 책은 팔려야 되고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큰일 났네. 오다가 또 참 오래간만에 나들이래다 보니까요. 드디어 괴물을 한 사람네 발견했어요. 괴물. 괴물. 신채호 선생이 그러거든요. 내 차라리 괴물을 취하리라. 모두가 다 이쪽에서 뭐가 잘 된다고 그러면은 교회당이 복받는다 그러면 논밭 톡톡 팔아서 그 교회당에다 가다 바치고 저쪽에서 또 술 장사가 잘 된다 그러면 용수를 빼들고 모두가 다 끌고 간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다 이사 갈 적에 거기 그대로 남아있으면 괴물로 본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가 다 쏠림 현상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차라리 괴물이 되리라 그랬는데 오늘 제가 드디어 괴물을 봤어요. 예. 어떤 청년이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전철 안에서? 네, 전철 안에서. 너무네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제가 거기까지 뛰어갔어요. 저 앞쪽에 있더라 그래서 타가지고는 그 앞쪽으로 가서 무슨 책을 보나 그랬더니 영어 책을 보더라고요. 다리도 불편하신데 그까지 그 수고로움을 그까지 갔다가 얼마나 실망하셨습니까? 하여튼 뭐 영어 책이라도 책을 본다라는 거 페이퍼를 갖다가 본다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내용 중에서 자, 그 밑에 142쪽 제일 밑에 주제는 모든 문장과 각종 수사의 숙주요 열소경에게 한 지팡이니 모든 그런 주제라는 성을 함락하려는 군사여야 한다. 바로 정치위일이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열소경에게 한 지팡이니라고 하는 말을 제가 곱씹고 해도 조금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여기는 비록 하나지만은요 지팡이는 10사람이 다 필요하잖아요. 소경은 반드시 그 지팡이가 필요하다. 반드시 10개의 문장이 있으면 주제는 하나라 이거죠. 그런 얘기인가요? 그래서 곱씹고 계속 이렇게 보더라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오시면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소경에게 뭐 주제 저 지팡이가 가장 핵심적인 거니까 소경이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지팡이 하나면은 그 모두에게 다 소용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렇듯이 주제는 어떤 문장이든지 그 하나의 문장은 전부 다 주제를 향한 그러한 그 혈류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주제가 몸이라고 그러면은 사자의 어금니에 해당되고 그렇다 그러면은 그렇군요. 자, 좀 진도를 좀 나가 볼까요? 우리가 거기서 이제 143쪽에 있는 그 연암의 글을 소환정기의 글을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네가 이미 요약하는 방법을 알았다면 또 내가 자네에게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비춰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는데 어떠한가? 저 해란 말일세. 나무를 자르거나 쇠를 녹이지 못하면 무슨 까닭인가? 빛이 퍼져서 그 전기가 흩어지기 때문 아닌가? 만약 만리에 두루 비치는 빛을 거두어들여서 조그만 틈으로 들어갈 만하게 둥근 유리알로 받아서 그 전기를 콩만큼 만들면 맨 처음에는 조그맣게 어른거리다가 갑자기 풀꽃이 일어 풀썩풀썩 타버리는 이유는 무슨 까닭인가? 빛이 천일에서 흩어지지 않고 전기가 뭉쳐서 한 덩어리로 다 된 때문일세.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돋보기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이게 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 우리는 타 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에다가 돋보기를 갖다 대면은 우리는 이게 타 죽을 수가 있죠. 바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거를 잡아 끄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다가 이 모든 것을 다 보지만 이 현실 실제 이걸 다 보지만 그거를 잡아 끌어다가 자기 마음속에 착상시켜서 새로운 말로다가 만들어내는 거 이게 바로 글이죠. 아름다운 봄날 그 어떠한 그 거린이 앉아가지고 이제 있는 거예요. 저는 장님입니다.
한 푼 주십시오. 근데 아무도 거기다 이제 돈 넣질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여인이 또박또박 오더니 뭐라고 써놓고 가는 거예요. 돈도 안 주고. 그런데 그 여자가 지나간 뒤로 이 갑자기 동전 소리가 톡톡톡톡톡 들리는 거예요. 그 나중에 저녁 무렵에 이제 그 한참 지난 다음에 그 여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어떻게 좀 오늘 장사 오늘 좀 드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뭐라고 써놓으셨는데 그 사람들이 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소경 얘기가 참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니에요. 전 있는 사실을 그대로 썼어요. 다만 다른 표현으로 썼을 뿐이죠. 나는 장인입니다. 그거를 한 푼 주십시오. 그거 밑에다가 저는 당신들이 보는 그 아름다운 봄을 보지 못한답니다. 그거 한 문장 써놨을 거예요. 봄. 그 사람이 봄을 못 본다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관심을 갖다가 이 여자가 봤으니까, 이 사람은 봄을 보지를 못하는 사람이구나, 소경은. 그것을 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써놓고 사람들은 그게 마음으로 다 가는 거죠. 그 작용이. 나는 장인입니다. 나한테 한 번 주십시오. 이것보다는 나는 이 아름다운 봄을 당신들이 보는 그 아름다운 봄을 저는 보지 못한답니다. 거기서 같이 마음이 동한다는 걸 느낀 거죠. 그러니까 글이라는 것이 그렇게 마음작용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어떤 하얀 백지에다 써놓은 그 검은 파리대가리만한 검은 먹물로다가 냉정하게 읽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글이 사실은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독자들도 시청자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책을 갖다가 대하면은 책이 다르게 참 변할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얘기 조금 연장을 해서. 아마 이제 소경이 사실은 동네는 사람들이 굉장히 감성적이고 정서적으로 풍부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이 바쁜 그 시절에 문장을 읽어내거나 그렇게 해서 감동을 해서 돈을 그 바구니에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가 참 흔치 않거든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저도 이제 그런 얘기는 좀 들었어요. 프랑스 얘기입니다. 당신들이 보는 봄을 나는 보질 못합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감성이죠. 그 감성에 이제 호소하는 건데, 역시 뭐 프랑스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프랑스 국민들은 뭐 우리 그 세계적인 어떤 그 감수성의 나라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호평을 들어도 뭐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좀 그러한 마음작용을 좀 가져야지 되지 않을까요? 이제 한강의 기적 좀 그만 운운하고 물질 오로지 일체향 전간 어떻게 오로지 다 돈이 들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걸 물질로 환원하는 거 정말 너무 무서워요. 그렇잖아. 애들도 요즘에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남의 집에 전세 사는 애들도 쟤네 집에 전세 산다 그래서 왕따를 시키거나, 애들 초등학교들도 그렇다니 이게 도대체 그 강남 얘기만 아니고 보편적으로 그게 있나요? 애들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번에 그 신문에 나온 걸 한번 봤는데 참 무서운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볼록렌저, 돋보기 이런 정기를 모으는 그렇죠. 하나의 초점이죠. 초점을 모으는. 연암 선생님은 이 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서경덕 선생이 이제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이제 서경덕 화담 선생이 시장을 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울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저번에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아니 왜 우시오 그랬더니 내가 한 40년 살았는데 이 세상을 장님으로다가 내가 갑자기 눈을 떴는데 내 집을 못 찾겠어. 그러면 그냥 도로 눈 감으시라고. 그러니까 너를 찾으라는 거거든요. 이제 나중에 이제 환타본분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장님은 말이에요. 장님의 눈으로다 또 세상을 보라고 그래요. 이 연암 선생이요. 장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는 게 뭐냐면은 평등 아니에요. 장님은 얼굴이 이쁘게 생겼는지 밉게 생겼는지를 몰라요. 키가 큰지 작은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여자 사람, 남자 사람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이미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이미 주관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객관화를 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미 내가 주관적인 게 들어있는 거예요. 옷을 잘 차려입거나 아니면 차를 갖다가 티코가 아닌 큰 어떤 차를 타고 있거나 거기에 따라서 이미 내가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그거를 내가 정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장님은 그냥 차면 차 아니에요. 사람이 키가 큰들 작은들 그 사람이 세수를 했든 안 했든 모르니까. 그러니까 평등안이라는 얘기를 갖다가 연암 선생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는 것. 평등안. 네, 평등안. 그럴 수 있겠네. 네. 그러니까 세상을 장님이 보듯 봐라. 세상을 장님이 보듯. 그래야지만 현실을 정확히 읽어낼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미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보니까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게 먼저 두 마리 개라고 그러잖아요. 나이에 똑같은 그런 뭐 편견, 뭐 개견자는 아니지만은 불견자지만은 선견과 편견이라는 게 이미 가지고 내가 상대를 보니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이게 뭐 그게 굳이 뭐 그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 근본적인 이 세상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한 방식이 이제 거기에 준해 있는 거 아닌가. 열하일기에도 이제 환익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술쟁이가 요술을 막 뿌려요. 환희기. 근데 그 요술을 막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탄을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결국은 속임수잖아요. 소경은 못 속인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뛰어난 요술쟁이라 해도 소경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 아주 오늘 이 말씀의 주제로서는 그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게 사자의 어금니예요. 오늘 주제입니다. 그렇네요. 소경은 저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살면서 소경은 아무리 그 요술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소경은 속일 수 없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말씀. 보지 않는 사람이 보는 사람보다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역설이죠. 아는 것이 병이다. 예. 아는 것이 힘이다가 아니고 아는 것이 병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지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창의적인 인재가 극히 드물답니다. 왜냐면은 너무나 많이 채워져 있어가지고 창의는 여분이 있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꽉 차면은 창의라는 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미 꽉 차 있는데 그 지식으로 다 꽉 차 있고 그 지식은 이미 알려진 거란 말이에요. 모르는 걸 만들어 내려고 그러면 모르는 게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모르는 걸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아는 것이 너무 꽉 차여져 있으니까. 물이 비어야지 이게 컵으로서 용도가 있는데 이게 꽉 차 있는데 더 이상 무슨 컵이냐는 거죠. 그런 어떠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어떤 역설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은 거와 같은 거예요. 연암 선생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어떤 면은 연암 선생은 그 당시의 현실을 갖다가 그러한 것을 갖다가 봤으니까 그 서월들이라든지 여인들이라든지 이런 데 눈이 간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거기 비춰보면 아마 머리가 좋지 못해서 그 시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나 봅니다. 머리가 좀 한쪽이 좀 비었어요. 제가 볼 적에는 선생님은 아주 꽉 차 있으신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를 못 쓰나? 너무 사람이 꽉 차 있으면은 허점이 없잖아요. 재미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참 모자라는 것 같고 조금 덜렁덜렁하고 좀 어디가 이게 허술하고 비어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좋아요. 그런 사람들이 좋고 편하고요. 편하고 그냥 너무 빡빡하고 그 버거운 그런 사람들은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더라도 너무 이렇게 그 빡빡하고 버거운 사람들은 잘 안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분을 좀 보이세요. 가끔씩 허허롭게 웃기도 하시고. 근데 오늘 이제 주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너무 좀 딱딱한 얘기만 했으니까 391쪽에 재미있는 얘기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주제는 이거 사랑이에요. 주제는 사랑인데 그 제 밑에서 세 번째 주제. 엄마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데 어린 아들이 다가왔다. 그러고는 뭐라고 쓴 쪽지 하나를 내밀었다. 엄마가 얼른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고 그 쪽지를 받아 읽어보니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번 주 내 방 청소한 값 2,000원. 가게에 엄마 심부름 다녀온 값 1,000원. 엄마가 시장 간 사이에 동생 봐준 값 3,000원. 쓰레기 내다 버린 값 1,000원. 아빠 구두 닦은 값 4,000원. 마당 청소하고 빗자루질한 값 2,000원. 좋은 성적표 받아온 값 5,000원.
총 청구액 18,000원. 아이는 잔뜩 기대에 차서 엄마를 쳐다봤다. 엄마는 펜을 들어 그 쪽지 뒷면에 이렇게 적어주었다. 너를 뱃속에 10달 동안 데리고 다니까 무료. 너 아플 때마다 밤잠 설치며 돌보고 기도하니까 무료. 지금까지 너를 위해 눈물 흘리니까 무료. 널 위한 근심이 나날까 무료. 충고해주고 가르쳐 주니까 무료. 교육비 역시 무료. 장난감 사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흘린 눈물 콧물 닦아준까 무료. 이것 말고도 내가 너에게 준 값은 모두 무료. 총 청구에 무료. 아들은 엄마가 쓴 글을 읽고 나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다. 엄마 사랑해요. 그러더니 아들은 연필을 들어 큰 글씨로 이렇게 썼다. 전부 지불됐어. 제가 이게 읽으면서 저도 혼자서 빙그레 웃었어요. 빙그레 웃고 참 재밌는 글이다. 이게 노래 가사더라고요. 이게 노래 가사인가요? 예. 그래가지고 그 노차지라고 해가지고 사랑값이 무료라는 그 노래예요. 여기 참 사랑값이 무료라고 하는 노차지라고 해가지고 노차지.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우리 말로다가 조금 옮겨본 거예요. 이런 게 실질적으로 노래가 있나요? 네, 노래를 두고 만드는 거예요. 오, 이거 괜찮아요. 이거 괜찮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 읽으면서 피까리 웃었어요. 이 사랑이라는데 글줄이 전부 다 연결이 되잖아요. 주제가 사랑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정반대지만. 그렇군요. 자, 또 뒤에 보면 가람 이병기 선생님 말씀. 가람 선생님 거기보다 이제 393쪽에 곤륜탄조라는 말이 있는데요. 공부하는 이들은 꼭 새겨볼 말인데 곤륜은 새가 대추를 통째로 삼켜먹는다는 뜻이에요. 남의 말을 자세히 알아듣지도 못하고 모호하게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이고 탄조는 이제 대추를 삼킨다는 뜻이거든요. 송골매가 음식을 씹지 않고 그냥 삼킴을 갖다 곤륜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추 맛을 알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 맛을 알면은요. 아니 소믈리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 제가 썼습니다만 물론 그걸 적게는 거는 죄송합니다. 그러나 소믈리에도 있거든요. 음식 맛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요즘에 음식 맛 세상이잖아요. 여기 들어도 그냥 먹는 거 먹방 그러는데 왜 우리는 글빵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학방은 없고요. 진짜 학문의 맛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의 삶을 가치 있게 해주고 글쓰기라는 것은 이 세계의 어떤 욕망천지인 이 속에서 망둥이처럼 참 그 널빤 뛰지 않습니까? 이 생각이 그런 거를 잠재워 주기도 하고 이 세계의 그러한 어떤 폭력적인 폭압으로부터 글쓰기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연암의 글을 갖다가 오늘날 우리가 읽었다는 거는 중세의 조선 후기 그 폭압적인 세계를 그가 글로써 그걸 갖다가 써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읽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다독거려 놓고. 그러니까 공부 맛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밥맛 아무리 숟가락으로다가 몇 번씩 말씀드리지만 숟가락이 밥맛을 아냔 말이에요. 밥맛을. 국자가 국맛을 알고요. 그러니까 내가 국자는 되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 물론 어떤 때 저도 국자예요. 그냥 읽었는데 뭘 읽었는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국자하고 젓가락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먹방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차피 이렇게 한 번씩 그 인터넷에 이렇게 보면 애들이 나와서 코미디언들인가요? 애들이 이렇게 나와서 먹방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소믈리에라고 얘기를 지금 하시는데 미식가죠. 정말 우리가 그 미식가가 가지고 있는 그 신미겠죠. 신미. 우리가 신미 아니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발견해내지 못하는 그 맛을 그들은 우리의 감각 기능과는 좀 다른 요소들을 갖고 있어서 그걸 짚어낸다 그래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참 신기하다, 참 대단하다. 그것이 이제 일종의 그 음식에 대한 감별이거든요. 우리는 그거를 김시습 팔적에 저번에 이제 금오신화에서 이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맛비평이라는 게 있거든요. 감자여론이라. 이게 김시습이 금오신화를 지으게 된 것은 구라는 사람이 지은 전등신화라는 것을 읽고 지은 거거든요. 전등신화를 너무 재밌더라니까. 전등이 그게 등불을 갤르면서 봤다라는 거거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등신화라고 이제 지은 건데
김치국 그거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자요론, 아유 내가 사탕수수 먹는 맛이더라 이게. 그게 감자요론이거든요. 그게 맛비평이죠. 그러니까 맛은 배부른 데만 좀 쓰지 마시고 맛을 갖다가 책 읽는 데 쓰면 좋으면 좋아요. 아, 이 책은 좀 써. 이 책은 쓰죠. 이 다산처럼 읽고 연암처럼 쓰라라는 것은요. 덤덤한 책은 아니에요. 맛으로 따진다 그러면 쓴 책이에요. 근데 쓰지만 여기서 뭔가를 주는 건 있죠. 근데 사탕수수 같은 책도 있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설탕 같은 책도 있고요. 근데 설탕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책도 너무 가벼운 책을 읽지 마시고, 제가 그 학생들한테 그러는데요. 어떤 책을 사느냐? 내가 모르는 책을 사. 60~70%는 좀 모르는 책을 사. 뻔히 아는 내용을 왜 사냐고요. 근데 우리는 뻔히 아는 내용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는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90% 모르는 책을 사면은 그거는 수학 1 정석밖에 더 되겠어요. 20페이지쯤 가면은 10페이지쯤 가면은 그다음에는 새카맣게 되고 안 깨끗하잖아요. 성문 종합 영어 뭐 이런 거 사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그래도 30~40%는 되고 모르는 게 60~70% 되는 책을 사야지 그래도 내 삶에 도움을 주고 내가 어떤 학문적으로라도 좀 진출하지 않겠어요. 근데 뻔히 아는 책들, 지금 시중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들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거기가 다 처세술에 관한 거거든요. 인간 처세술은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다 알아요.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지 된다라는 것. 그렇군요. 아까 제가 이제 그 음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가끔씩 그런 프로를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음식을 왜 저런 형식으로 이렇게 대할까? 이런 그 의구심을 좀 가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왜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떠들고 뭐 먹는 거 이렇게 보면 양 있잖아요. 양적으로. 마치 무슨 뭐라 그럴까요? 뭐 한 3일을 굶은 아이들처럼 폭풍 흡입을 이렇게 해요. 음식을. 야, 음식이란 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닌 건데, 음식이란 게. 그 아까 이제 소믈리에도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진미죠. 그 진미를 알아내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음식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그 세계인데, 뭐 모든 프로들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마치 무슨 뭐 산더미처럼 사놓고 그걸 폭풍 흡입을 해야 만족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도 그렇잖아요. 폭풍 지식을 갖다가 그냥 폭풍 흡입하듯이 지식을 갖다가 그냥 책을 1년에 빽빽 권 읽었다는 걸 자랑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가 얻은 게 뭔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많이 봐가지고 얻은 게 뭐냐고요. 고등학교 3학년에도 그렇게 공부를 해드리는데 왜 인격 형성은 안 되나요? 네? 그 폭풍 흡입을 하면은 그거 다 배설이 되거나 배설 안 되면은 그 배가 터져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요. 배만 불룩 나오고 몸은 비대지만 건강이 그 좋아질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공부도 학문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문도 그 여조연법이라고 글이라는 것은 검은 고추를 고르듯이 어떤 거는 탱탱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느지러진 것도 있고 이렇게 검은 고를 조르듯이 공부를 하는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를 이제 자꾸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그 느낀 게, 뭐 전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는 뭔가 감미라고 하는 그 부분보다는 양적인 어떤 부분들이 흙이가 져 있구나.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게 돈으로 환산이 되고, 이렇게 그렇게 끌어모으고, 이렇게 챙기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체질화가 됐구나. 의식화가 됐구나.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더 이제 여유로워지고 좀 나아진다면, 저런 먹방은 사라져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공부도 그렇습니다. 공부도 일종의, 그 지식 체계라는 것을 내가 이걸 해서 뭘 이루고 이런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폭풍 공부를 이렇게 열공을 해서 그걸 뭡니까 사회 체계에 대해서 내가 올라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목표죠. 단순한 목표에 우리는 너무나 많이 좀 취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그렇지. 그래가지고 무슨 대학만 나오면은 이제 공부의 끝일 것처럼. 그러니까 오만하고 방자한 행동을 갖다 서슴지 않는 거지. 그 여조연법이라는 게 참 그래. 검은 거 줄 것없이 이 계속 당겨보세요. 검은 거 줄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결국은요. 이걸 늦지럽게도 하고 당길 때는 당기고 이게 서로가 조화로워야지 되는데 우리에게는 참 그런 게 굉장히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세월이 좀 가면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죠. 선생님도 뭐 열심히 이 프로도 이제 방송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우리 독자들이 좋은 말씀을 이렇게 새겨서 뭐 이렇게 좀 들어오신 분들 좀 누르고 좀 나가주세요. 인터넷에 그러셨으면 구독도 좀 많이 좀 해주시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사회에 해악해 치는 게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언론도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은요. 제가 한 달 만에 나와서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저는 정경유착보다는요, 정언유착이에요. 그럼 물론 그런 먹방하는 건 언론도 아니죠. 언론도 아닌데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안 보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지나치게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을 간다 보면은 일제 치하부터 언론이라는 것은 뭐 그전에는 언론이라는 게 없었으니까요. 언론이라는 것이 일제 치하부터 뭔가 좀 잘못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일보 이런 데서 정론을 갖다 펼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전부 다 그 일제 그 관제 신문이 되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미 체질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언론의 역할은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역할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냐, 일반 대중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바로미터로 이렇게 좀 잡아내는 거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일반 그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조금 한 단계 높이, 좀 차원을 높이해서 그렇죠.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열린 창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언론이란 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론의 향배를 어떻게 수용을 해서 그것을 다시 재여론화 시킬 것인가, 여기만 지금 메모리되어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언론은 여론을 끌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언론이 여론을 공기잖아요. 공기. 아주 공적인 그런 그릇이니까 여론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법대보다도 의대보다도 가장 진짜 명석하고 사회를 정말 예리하게 볼 수 있는 기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사실 기자가 돼야 되거든요. 언론인들이. 언론인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인은 진짜 언론인이 왜 국회의원이 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왜 언론을 갖다가 언론이 국회에 가가지고 왜 기웃거립니까? 총보다도 칼보다도 더 강한 게 펜이잖아요. 아마 이제 언론인이 정치인이 되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통치자 입장에서는 그들이 내 편으로 흡수가 되면 내 뜻대로 언론을 장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런 어떤 그 의도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뭐 우리가 그 시쓰는 사람이든 선생님처럼 독작가, 스스로 독작가라고 하시니까 분도 계시고 또 지식인청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이렇게 해주면, 그래도 열심히 생활 전선에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또 그들이 쉬이 접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공을 해 드리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또 참고해서 좋은 방향의 삶을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는데 아닌 것 같아요. 자꾸 아까 뭐 먹방 얘기했지만 우리가 질적인 추구보다는 자꾸만 어디 양적인 축으로 이렇게 해서 치장을 하고 그런 형식으로 세상이 자꾸 흘러가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움 같은 게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기서 지금 저희들도 얘기를 하지만 제가 오늘 많이 얘기를 했는데 큰 소리도 있고 군 소리도 있고 문 소리도 있습니다. 가람 선생이 이제 말을 했는데 큰 소리는 심소봉대, 작은 것을 크게 하는 게 큰 소리고, 그 다음에 받는 소는 소리치지 않는 법인데 넷이 이해하는 소리처럼 맥없이 지루에게 흥얼흥얼거리고 주저리 하지 않아도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건 군소리. 큰 소리에는 없어도 되는 군 글자가 많고 쓸데없는 군사설 천진이 종래에는 이치에 맞지 않는 덜된 문소리. 문동동 썩은 소리죠. 이런 소리는 수업을 하면서 오늘 제가 하지 않았었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 그 뒤에 이제 우리 이근창
이건 장애의 한수 지도받자. 뭐 이건 이제 어떤 이제 대적할 뜻을 만들려는 거죠. 주된 뜻이 있으면 반드시 대적하는 뜻을 만들어 봐라. 대조적인. 대조적인 것을 이제 하는 거죠. 대조 변백이라고 해가지고 대조를 해서 거기서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뭐 예술은 길고 아니 예술은 길지만 인생은 짧다라든지 그러면은 더욱더 인생이라는 것, 예술이라는 것에 대한 예술의 가치가 더욱더 드러나는 것으로다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연암 선생, 다산 선생도 이걸 잘 하셨는데, 옹색한 산하는 삼천리인데, 옹색한 산하는 삼천리인데, 풍우당쟁은 200년이라. 풍우당쟁이 왜 이렇게 많느냐 이 말이죠. 대조를 통한 어떤 변백. 그러니까 어떤 자기 주된 뜻이 쓰면은 까만 것에 대해서 글을 쓰겠다 그러면은 까만 것만 볼 게 아니라 하얀 것을 보라 말이죠. 하얀 것을 보면은 까만 것이 나오는 거죠. 달을 그리려고 그러면은 달은 그려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달을 그리려고 그러면 구름을 그려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좋다라고 그러면은 나쁘다는 쪽에서 한번 찾아보고 예쁘다 그러면 무엇을 밉다라느냐 여기서 찾아보면은 예쁘다라는 것이 더 확연히 드러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어떤 시인이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니면 뭐 제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던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난해한 줄 아느냐 뭐 그 얘기를 물어서 글쎄요 저도 그게 고민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더니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직유의 시대에서 언유를 거쳐서 환유의 시대가 도래했다. 네. 환유의 시대다. 그러므로 서로 소통이라고 하는 문제가 참으로 난해하고 어려워졌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좀 그 말씀도 참 일리가 있다.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죠. 예예. 직유, 무언 뭐처럼, 같이 이건 사실은 가짜거든요. 연합 선생은 다 가짜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선생처럼 선생이 되지 선생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선생처럼 행동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은유. 대상을 끌어와서 그렇죠. 대상을 끌어와가지고 하는 거죠.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은 호수. 그것도 사실은 내 마음과 호수는 이퀄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치도 따지고 보면은 가짜지만은 이퀄 관계가 되고요. 선생 가치니까요. 그런데 환유는 작은 것으로서 큰 것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나를 바지저고리로 알아? 우리 아버지는 약주를 많이 잡수신다. 우리 아버지는 소주도 잡수시고 여러 가지를 잡수시지만은 그 약주가 술을 갖다 통칭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나를 바지저고리로 알아? 촌놈으로 알아. 촌놈이 하나 이제 바지저고리를 옛날에 입었으니까 작은 것으로서 큰 것을 나타낸 거죠. 이럴 적에 사실은 공부는 환유처럼 해라고 하는 법이 있고 글도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여유를 두라는 거죠. 독자가 거기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다가 그 책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을 살아라. 이렇게 글을 쓰라는 책은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선생님 책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주제라고 하는 문제로 오늘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하기 싫다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너무 세상이 복잡하고 뭐 힘드니까 단순하고 뭐라 그럴까요? 간명한 것, 뭐 이런 것들에 직접적으로 뭔가 전달되고 와 닿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서 아마 사람들이 뭐 작가들이나 선생님이나 저나 이렇게 써내는 작품들에 대해서 접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난해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그 생각. 그렇지만 어차피 이 살아가는 거는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정답을 제시해 주면은 안 되죠. 근데 마치 어떤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답을 제시해 주는데 이 책이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어요. 해능선사의 말이다. 이 책은 글쓰기 책이로되 손가락에 지나지 않음을 고백한다. 첨언 한 줄. 글이 글 다우려면 내가 나다워야 된다. 213쪽에 나오거든요. 제가 그렇게 해놨어요. 이 책은 글쓰기 책이지만 글쓰기 책이 아니에요. 글쓰기 책은 이 글을 들으시는 분들이 만드는 것이고 각자의 글쓰기 책에 다르게 있는 거죠. 자기 글쓰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떠한 방향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죠. 저는 다만 손가락. 이것은 손가락에 지나지 않는 거죠. 여기에 있는 거는. 요 맨 밑에. 213쪽 맨 밑에.
글쓰기 책이로되 손가락에 지나지 않음을 고백한다. 그래서 이 책은 글쓰기 책이 아니라고 제가 맨 마지막에 써놨습니다. 예, 이 손가락이라는 것을 결국은 이것은 내가 손가락에 가리키는 거는 저쪽이잖아요. 그 방향은 여러분들이 정하는 것이지 제가 정해놓은 것이 아니죠. 나는 어떠한 글쓰기를 하겠다 이런 게 본인이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옮기면 이 책은 손가락이죠. 그렇죠. 손가락이죠. 네. 이 손가락을 통해서 본질을 그렇죠. 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그렇죠. 좋겠다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여기서 거론되는 많은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이것을 참고로 해서 조금 더 보탬이 되고 윤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손가락 역할을 하고 있는 그렇죠.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불락원전이거든요. 예. 그 말이 광주리에 아니 고기를 잡았으면은 그물을 잡았으면 말의 그물 언전 그물전자 막 고기를 잡았으면 그 그물을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그물을 들고 있는 게 이게 그물밖에는 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자기가 나름대로 다 있으면 이 책 버리세요. 의미가 없어요. 맞습니다. 이대로 쓰면은 이 사람의 글이 되고 제 글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글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락원전이라 그 말의 그물에 말의 그물 이 책이죠. 말의 그물에 떨어지지 말아라. 떨어질 낙자 아닐 불자 떨어지지 말의 그물에 떨어지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그 말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하는 것이지.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또 마무리를 가야 되는 시간이 좀 됐습니다. 그 가람 선생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좀 할까요? 394쪽에 가람 이병기 선생은 이제 이 양반 이제 시조 아주 많이 쓰시는 분이시죠. 근데 시조 부흥운동은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요즘 아마 그 현대 시조가 그 중앙일보에서 이제 그 선두로 이렇게 해서 운동도 하고 또 심심치 않게 그 현대시를 쓰는 시인들이 시조 형식으로 시조의 장르로 이렇게 현대 시조 장르로 전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시조가 재밌대요. 음률도 살아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도 복잡하지 않게 이렇게 내포를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참 좋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현대 시조. 시조 하면은 이제 운율이 들어가는 거 시조 창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조가 창이 되는데 그럼 시창 하나 만들어 보시죠. 그럴까요? 가람 이병기 선생이 문장에 써놓은 글인데 참 이건 참 진짜 누구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394쪽에 사람의 틀은 인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안타깝지만 저 동의합니다. 본시 타고나야 한다. 10근, 100근, 1000근, 만근, 몇만 근의 모양으로 다 다르다. 10근 시인이 암만한데도 100근 시인은 못 된다. 그러나 10근 시인도 시인은 시인이다. 저의 근량에 맞는 소리를 맞게 하면 그만이다. 1000만 근량을 타고났더라도 10근어치 소리도 못한다면 그는 영영 시인이 못 된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 얘기를 무슨 뒤집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귀하죠. 그러니까 그 귀한 가운데 모두가 다 시인이 되고자 한다면 그건 우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시인이 아주 뛰어난 시인이 또 하지 못하는 역할을 시인이 못된 사람들이 또 하지 못하는 그 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100번 발휘해서 또 잘 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가만히 사람들 들여다보면 참 신기하다,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람 이병기 선생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특성이라고 그럴까요? 기질 이런 것들을 잘 발휘해서 집중적으로 잘 발휘해서 표현했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0의 시라고 해가지고 모두가 다 명작은 아니다. 네, 그렇죠. 명작은 아니다. 그분이 시기에서 엉터리도 삐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가 한국의 시인 이렇게 얘기하면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김소월, 한영훈, 서정주, 김춘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분들의 시가요 수천 편이 되는데 우리가 회자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시가 몇 편 안 됩니다. 몇 편은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는 그러면 퇴작이란 말이냐 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보더라도 크게 울림을 갖지를 못하는 시들이 또 있어요. 그들도. 근데 그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들에게 많은 영향을 이렇게 미치는 것은 그 빼어난 시, 집중이거든.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주제죠. 하나의 그 시적 세계를 완결선을 가지고 그걸 드러내 줬기 때문에 그분들의 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또 회자되고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우리 좀 정리를 제가 좀 하자면 간호인 선생님 말씀은 글이든 하고자 하는 사업이든 뭐든 정기를 모아서 하나의 그 집중을 해서 하게 되면 반드시 목적을 이루고 하나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 이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그게 사자요금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오늘 말이 참 많은데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보면 어릴 때 어린애들이 그 태권도장 이렇게 다니잖아요. 저도 이제 클 때 이렇게 보면 무도장 같은데 이렇게 놀러를 가요. 그러면 벽에다가 길게 뭐 하나 써놨어요. 정신, 일도, 하사, 불성 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어릴 때는 저게 무슨 뜻인가 몰라서 어리둥절하고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신을 모으면 정기를 모으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 얘기와 오늘 선생님 주제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그 마무리 얘기 목원 이색 선생의 그 말씀을 하겠습니다. 근데 글을 쓴다라는 게 정말 고심참담이에요. 목원 이색 선생이 참 고려말 사문의 한 사람이 아닙니까? 얼마나 그 시를 잘 쓰십니까? 근데 어디에 갔더니 한번 그 중국 그 사람이 스님이 그래드려요. 이게 승소가 적게 오니 그 웃음이 적어. 승소라는 게 그 떡이거든요. 절에서는 그 옛날에 떡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그걸 빻아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조금 가져왔나 봐. 그러니까 웃음이 적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가져와야지. 그런데 근데 여기서 목원 이색 선생이 거기에 화답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와가지고 반년이 지난 뒤에야 어느 이제 지방에 갔는데 주모가 그런데 거기에 이제 술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술이 넉넉히 들어왔나 봐. 그러니까 객담, 술이 객담이거든요. 객담이 많으니 손에 말이 많도다. 딱 맞는 대꾸잖아요. 승소가 적으니 중의 웃음이 적도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주막에서 술이 많이 들어오니까 객담을 갖다가 이제 나그네들이 서로 이제 술을 놓고 이야기하는데 객담이라고 그러거든요. 승소는 중이 웃는다고 해가지고 떡을 승소라고 하고. 그래서 객담이 술이에요. 그러니까 객담이 많이 들어오니 그 나그네 손님의 말이 많도다. 딱 떨어지는 대꾸를 얻어가지고 그거를 얻는데 6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문장이 고려 최고의 시인도 그 한 구절을 얻는데 6개월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여러분들도 우리 간호인 선생님 말씀처럼 하시는 일, 모든 일들에 집중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몸도 불편하신데 이 누워까지 오셔서 고맙습니다. 오래간만에 가방을 메고 외출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말이 많았습니다. 저기 우리가 그 프로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번 더 광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게 좀 많이 나가서 읽혔으면 좋겠어요. 다산처럼 읽고 연암처럼 써라.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긴 한데요. 소명출판사에서 개정판으로 새롭게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구입하셔서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이 막 시작됐습니다. 아마 이제 건강 관리도 좀 더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뭐 코로나가 또 다시 또 승행을 한다고 하니 더더욱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하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